백두대간 인문기행. 백두대간의 꽃 진달래 편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라.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오리라. 김소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피는 진달래는 먹을 수도 있고 약으로도 쓸 수 있어 창꽃이라고 부릅니다. 신불산, 빨치산들은 봄이면 간식 모양 진달래를 먹었다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꽃으로 3월 삼진날 무릎에 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진달래술 두견줄을 담기도 합니다. 꽃 색깔이 붉은 것은 두견새가 밤새 울어 피를 토한 것이라는 전설 때문에 한자로 두견화라고 하는데, 사실 두견새가 울 때쯤 온 산을 물들이는 꽃이 바로 이 진달래입니다. 중국 만주의 동포들은 진달래를 천지꽃, 천지화라고 부르고 동포 사회에서는 국화로 통합니다. 북한도 한때 진달래를 국화로 지정했다는 말도 있었으나 사실은 김일성이 목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아니 좀 더 올라가 북간도 일대까지 양지 쪽이면 해안가나 산이나 봄이면 백두대간 낮은 곳부터 높은 개마고원까지 전체를 물들이는 꽃이 바로 이 진달래입니다.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면서 근래에 필자가 본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진달래는 낙동 정맥 영남알파스 가지산 중봉 해발 1100m의 고지에 펴서 멀리 영남알파스 마르굼을 조망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진달래라는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왕벗 나무만 한 게 눈짐작으로도 큰 집재만 했습니다. 또 필자는 군 복무를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 지프에서 근무했는데 연산홍 하나가 3층 건물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봄이면 올해도 화려하게 만개했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누군가가 그 연산홍 밑에 발목지뢰를 묻어놓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뢰 매설을 한 적은 오래전인데 내관이 밖으로나 드러나 있었고 앞에 주의 지뢰 매설이라는 표시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진달래보다 뒤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이 산철쭉입니다. 산철쭉은 진달래꽃보다 크고 화관이 윗부분에 진한 자주 반점이 뚜렷하여 바로 구분이 됩니다. 꽃 밑에서 끈끈한 점액물이 나와 있는 것도 진달래와 다릅니다. 산철쭉은 독성이 강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꽃이라고 부릅니다. 영남 알프스 주변에서는 진달래꽃이 진 뒤에 연달아서 핀다고 해서 연달래라고도 부릅니다. 발륜산 정상에 서 있는 저 철쭉은 언제나 피려고 딴 나무는 다 폈는데 인제 피고 있나, 정선 아리랑 구절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산철쭉에 피하여 더 분홍 페이스의 꽃이 피는 것이 철쭉입니다. 진달래, 산철쭉, 철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분명한 듯합니다. 진달래는 일반적으로 황폐한 곳이나 민둥산, 소나무 숲같이 토양이 척박하고 산성을 띠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정남향보다는 약간 비껴난 동남향을 더 좋아하는 것까지 우리를 닮았습니다. 진달래가 우리나라 전역의 산지에 잘 자라는 것은 진달래가 살기에 좋은 환경과 그리고 억측 같은 자생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무궁화 대신 새 국화로 진달래를 지정하자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 전역에 자생하는 데다가 또 영어로 코리안 로즈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민족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온 꽃이라는 이유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민족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박해조는 가장 붉은 달래는 진달래인데 이를 처녀를 상징하고 분홍 달래는 번달래,
이것은 중년 부인을 가리키고 보랏빛 달래는 막달래인데 할머니를 상징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이를 빗대어 한국 최고의 농객 중 한 분이 진달래에 대하여 재미있는 이름풀이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달래 가운데 하얀빛이 도는 연한 진달래를 연달래라고 하고 다소빛이 도는 진한 진달래를 난달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연하고 진한 진달래빛은 처녀들의 젖꼭지 빛깔을 빗대었습니다. 젖꼭지가 연하게 붉어오는 앳된 사춘기 가시네를 연달래라고 속칭하고, 젖꼭지가 진하게 붉어오는 성숙한 아가씨는 진달래, 젖꼭지가 난초빛깔로 검붉어오는 젖먹이 여인은 난달래라고 했는데, 아직 나이 어린 처녀에게 난달래라고 하면 젖꼭지가 새까만 노처녀나 그 이상의 여자를 뜻하게 되어 놀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낙동정맥 청성의 주황선에서 5월 초선 때쯤 피는 철쭉은 이곳에서는 수달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물가에서 군락을 이루는 꽃이며, 이 꽃은 옛날 신라 때 청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품고 죽은 중국 진나라의 후에 주왕의 늑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 한가 헌화가에는 척족이라는 꽃이 나옵니다. 여기에 노는 척족을 보통 철쭉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런 진달래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옛날에 진달래를 척족이라 기록했고, 지금도 지방에 따라서는 진달래는 창꽃이라 하고 진달래는 철쭉이라고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인들이 좋아했던 꽃은 철쭉이 아니라 진달래입니다. 지금도 진달래를 꺾어 머리에 꽂거나 꽃병에 꽂는 일이 있지만 철쭉은 사람 머리나 꽃병에 꽂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로 부인이 꺾어주기를 바랬던 꽃은 철쭉이 아니라 진달래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라 향가 헌화가를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헌화가는 34자의 짧은 글이지만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수로 부인은 절벽에 핀 진달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처음 본다. 누가 저 꽃을 꺾어줄 사람이 없을까? 양주동 박사가 해독을 하고 정년찬 이 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붉은 바위 끝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 하시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정년찬 풀이를 한 것입니다. 세종 때 양화소록의 저자 강희안은 화품을 매기면서 빛이 붉은 홍진달래를 6품, 빛이 하얀 백진달래를 더 높은 5품으로 매겼습니다. 이유는 백진달래가 홍진달래보다 메마르고 각방한 땅에 자라면서 마치 두근새가 총나라에 있는 북쪽을 향해 울듯이 백진달래도 북쪽을 향해 잘 피기에 일편단심의 절조를 가상히 여겨 화격을 높였다. 조선의 화가 신윤복은 해원 풍속 도첩에 봄의 전경을 많이 담았는데 특히 진달래를 많이 그렸습니다. 술집 주변에 핀 진달래, 꽃놀이하는 뒷동산에 핀 진달래, 뒤편 바위에도 꽃놀이 다녀오는 여인의 머리에도 꼭 진달래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러하듯 진달래는 백두대간을 타고 오르내리는 우리 민족의 꽃이 분명합니다. 고려 유리왕의 황조가에서 신라 향가 헌화가 고려 가시리 아리랑 진달래꽃으로 이어집니다. 들머리에 넓은 김소울의 진달래를 이열령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 전체는 미래 시제에 가까운 가정법이다. 즉 시의 화자는 현재의 님과 이별한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님과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진달래꽃을 가시는 길에 뿌린다는 3년의 의미가 님이 화자에게 이별을 말하고 돌아서는 길에도 손수 진달래꽃을 뿌려놓아 님을 축복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르면 미래의 님이 화자에게 이별을 말하고 걸음을 옮기면 마치 님이 화자의 피를 바른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내용이며,
마지막 사연 역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반어법이고 사실은 눈물을 많이 흘리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계양을 그냥 편안하게 구독해 주세요. 백두대간 인문계양은 네이버에서 대하소설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소설적 장르가 추가되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글 읽기가 편하신 분은 네이버를 구독해 주세요. 낙동정맥 다대포에서 백두산 신단순까지 130화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성원과 구독, 이웃 추가가 필요합니다. 댓글로 유익하고 진실된 정보를 주시면은 제보하시는 분의 성함을 밝히고 반드시 추가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주신 분에게는 책이 출판되면은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파이팅!